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사과 한 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과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면 당신의 위장은 지금도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하면 속쓰림, 위염, 심지어 혈당 급상승까지. 아침에 공복에 사과 먹는 게 좋다고 믿었던 우리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아침 사과 섭취의 숨은 진실과 사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법,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평생 식습관이 오늘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아침엔 사과, 저녁엔 금.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도 없이 아침 식사 대신 사과 한 알로 시작하곤 하죠. 그런데 진짜 괜찮은 걸까요? 사과는 분명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 그리고 천연 당분까지. 하지만 여러분, 사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사과를 공복에 먹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위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 점막 자극입니다. 사과에는 말산에메이에라이시 에서드와 같은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산성 성분은 평소엔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위 속이 텅 비어 있는 아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산성 성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위산과 만나 과잉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속이 쓰리다, 트림이 자꾸 나온다, 배가 아프거나 더부룩하다, 위가 울컥거리는 느낌이 든다. 특히 위염, 위산과다, 소화성 궤양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아침 사과 한 알이 폭탄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아침에 사과를 먹었는데 갑자기 속이 불편해지고 출근길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찾았던 그날. 그때 원인이 뭘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사과 한 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중요한 사실,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과는 GI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위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과당과 포도당이 바로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급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잠시 에너지가 솟는 것 같다가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고 기운이 빠지고 심하면 저혈당 증상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아침에 사과를 먹고 나서 이유 없이 짜증이 났던 적 없으셨나요? 별일도 아닌데 감정이 요동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점심시간 되면 허겁지겁 음식을 찾게 되는, 그게 바로 혈당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사과 한 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사과를 먹었는데 오히려 그 사과가 속을 뒤집고 감정을 흔들고 위를 자극하고 몸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장이 예민한 사람, 혈당 변화에 민감한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사과는 공복에 먹는 게 아니라 속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 혹은 식사 후 간식으로 먹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그럼 나처럼 위가 멀쩡한 사람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껍질째 먹는 사과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껍질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위험 요소를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먹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양소는 껍질에 다 있어. 껍질째 먹어야 진짜 사과지. 맞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염, 항암,
항노화에 좋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껍질째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잘 씻었을 때, 그리고 위장이 튼튼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섬유질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섬유질이 위에서 소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 불용성 섬유질이 들어가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위장과 장을 물리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복통, 잦은 방귀, 묽은 변, 소화 지연입니다. 이 모든 증상은 내장이 깨끗해지고 있나 보다라는 착각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장점막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바로 농약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과는 전 세계에서 농약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껍질에는 잔류 농약, 왁스 코팅제, 운반 중 생긴 세균들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난 유기농 사과만 사 먹는데 괜찮지 않을까? 유기농이라고 해서 100% 농약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인공 농약 대신 천연 유래 성분을 사용한 것이고 세척을 하지 않으면 그 역시 남아있을 수 있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50대 여성분이 매일 아침 유기농 사과를 껍질째 먹고 한 달 동안 속이 불편하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약한 위염, 그 원인은 껍질의 농약 잔류 가능성, 그리고 불용성 섬유질에 의한 위 자극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분은 껍질을 벗겨내고 상온의 사과를 작게 잘라 식후 12시간 뒤에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피부 트러블까지 줄었다는 후기를 남기셨죠. 사과 껍질은 분명 좋은 성분이 많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 혹은 정확하게 세척하지 않은 경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껍질째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첫째, 식초물에 10분 담근 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구기. 둘째, 베이킹소다와 미온수로 문질러 닦기. 셋째, 껍질 벗기고 먹기. 특히 아침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위장 건강을 바꾸고 나아가 하루의 컨디션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냉장고에서 사과 꺼내 드시려던 분 잠깐 멈춰 보세요. 그 사과 지금 바로 드시면 당신의 위장 깜짝 놀랍니다. 여름이라 시원한 게 좋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냉장고에서 꺼낸 아삭한 사과. 그 상쾌한 한 입이 사실은 위를 얼리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위장은 자고 있는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밤새 소화 활동도 멈췄죠.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사과가 들어온다면 위 점막은 충격을 받습니다. 위벽이 수축하고 위산과 소화효소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과는 간단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시간이 지나면 명치가 답답하고 심지어 메스꺼운 느낌까지. 위장이 원래 약한 사람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냉증이 있는 분들,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층은 이 습관 하나 때문에 위염, 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예로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아침마다 시원한 사과 한 개를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간편하고 가벼우니까요. 하지만 오전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함이 계속됐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 손상. 의사의 첫 마디는 차가운 음식부터 끊어보시죠. 사과는 분명 건강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찬 상태로 공복에 먹는 건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먹기 30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혹은 얇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가두세요. 전자레인지에 10초 데워도 좋습니다. 따뜻한 사과는 팩틴 흡수율도 올라가고 장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특히 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익힌 사과가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입은 시원할지 몰라도 속은 꽁꽁 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따뜻하게, 부드럽게, 위도 생각해 주세요. 공복 운동.
많은 분들이 지방 연소에 좋다며 도전하죠. 그런데 속이 비면 어지러우니까 사과 한 개만 먹고 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나요? 사과는 가볍고 과일이니까 건강할 것 같죠. 하지만 공복 사과 운동, 이 조합이 의외로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는 과당이 많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천연 당분이라서 건강해 보이지만 이 과당은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아요. 간을 거쳐야 합니다. 즉,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 운동 직전에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과엔 단백질이나 지방도 거의 없죠. 그래서 포만감만 줄 뿐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 문제 생깁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핑 돌고 손이 떨리고 심지어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죠. 이게 전부 저혈당 증상일 수 있습니다. 30대 정모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새벽 조깅을 했습니다. 공복엔 지방이 잘 탄다는 얘기를 믿고 사과 한 개만 먹고 뛰었죠. 2주 후 운동 중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흐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일시적 저혈당. 몸이 에너지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운동 전에는 사과만으론 부족합니다. 바나나 땅콩버터 또는 삶은 달걀 귀리죽 같은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조합이 훨씬 좋습니다. 사과를 먹고 싶다면 이들과 함께 드세요. 단독이 아니라 보완제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사과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운동 지속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건강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건강함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 전 사과 절대 단독으로 드시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보다 훨씬 섬세하게 챙겨야 하니까요. 사과, 몸에 좋은 과일인 건 다 아시죠? 비타민 풍부하고 식이섬유 많고 항산화 성분까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침마다 사과 먹고 속이 안 좋다고 느끼는 분들 계시죠?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사과도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정답은 그냥 사과가 아니라 아침에 먹는 사과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첫째, 위산 과다증 환자. 사과는 산성을 띠는 과일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성분이 많아도 산성이에요. 공복에 산성 음식을 먹으면 이미 민감한 위산 분비가 더 자극을 받습니다. 결국 속쓰림, 신트림, 위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환자. 사과에는 과당이 많고 또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당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 모두 대장에서 가스 생성을 유도하고 복통과 설사, 복부 팽만감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IBS 환자에겐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셋째, 치아가 약하거나 잇몸이 약한 사람. 아침에 침 분비가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딱한 사과를 씹는 건 잇몸과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노년층은 단단한 사과를 자꾸 씹다 보면 치아에 미세균열이 생기거나 잇몸 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 당뇨병 초기 환자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사과가 생각보다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해요. GI 수치 혈당 지수는 낮지만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지연되어 오히려 조절하기 더 까다롭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과를 아침 식사 후 다른 식이섬유나 단백질과 함께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 귀리죽 1그릇, 얇게 썬 사과 반 개. 이 조합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단이 됩니다. 아무리 슈퍼푸드라 해도 내 몸과 맞지 않으면 그건 독입니다. 특히 위장 질환, 대장 질환, 당뇨, 치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침 공복 사과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사과가 마치 위험한 과일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사과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일 뿐이죠. 첫 번째, 사과는 장 건강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변비는 물론 대장암 발생 위험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익힌 사과의 펙틴은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따라서 속이 예민한 분은 사과를 굽거나 찌거나 데워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항산화 성분의 보고.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예방,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사과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케르세틴, 폴리페놀까지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이나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죠. 네 번째, 포만감이 높고 칼로리는 낮다. 백지 기준으로 약 52kcal, 한 개 기준으로도 91,100kcal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이 매우 높죠.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겐 정말 고마운 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과의 아삭한 식감, 은은한 향, 그리고 달콤한 맛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개의 사과를 먹는 사람은 심리적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다고 보고했어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과는 먹어야 할 과일입니다. 다만 무조건 공복에 아무 준비 없이 먹지 말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조리해서 먹거나 식사와 함께 조화롭게 먹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건강 습관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 이 말이 여전히 유효하려면 언제 어떻게 먹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이제부터라도 사과를 제대로 먹는 법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